사실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용기 내어 보았고 경악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요, 제 귀로 듣고 있고요, 제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 생각과 정말 욕밖에 안 나왔어요. 친부와 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마치 그런 그 심연까지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 전 방송사를 통해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명 여수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충격에 빠졌고요. 이후 이 사건을 경찰, 검찰, 그리고 이 세상에 알리게 된 그 제보자분께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여러분들에게 해든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이름이죠. 근데 이제 뭐 아이의 이름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해든으로 알려진 그 이름. 그 4개월의 천사의 이름은 다온입니다. 지금도 사실 마음 같아선 방송이고 뭐고요, 친부 친모라는 이 악인들한테 신상 오픈해버리고요, 막 모욕적인 막 욕설만 남기고 그냥 막 해버리고 방송 끄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정말 일순간의 해소일 뿐이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앞으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아마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처벌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야 되지 않는다는 외침들, 그리고 무언가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상할 정도로 이런 범죄 유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언론을 타면 형량 난리 납니다. 언론 안 타면요, 어떠한 뭐 대책, 보호 없어요. 소리 소문 없이 형량 조금 주고 빽하고 끝내버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런 방송 방향 또한 제보자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참혹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방송사에서 유튜브의 내용도 일부 공개하긴 했죠. 여러분들께서 또다시 보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 참혹했던 장면, 소리, 직접적인 단어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외치면 그동안 바뀌어왔죠. 과거 치사죄만 있었던 걸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신설이 됐죠. 전 이번에도 이런 생각을 하나 갖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화내자, 단순히 욕하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처벌하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친모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친부는 때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바로 죽었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사건들은 항상 결이 똑같다. 오랫동안 지속됐다. 언제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몇 개월 뒤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하필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 이 새끼는 집에 없었습니다. 얘만 집에 있었죠. 그러니까 살인죄, 여기는 방임 및 유기죄, 형량 굉장히 낮습니다. 그걸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자긴 그렇게 하면 조금만 얘기 잘하면 금방 나오니까. 곧 있으면 결심 공판입니다. 친부 뭐라고 할지 지금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결심 공판 때 판사님한테,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리 잘하고 하겠습니다. 헌데 저에겐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이 키워야 됩니다. 저희 둘 다 감옥에 오래 살면 그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예, 이거 100% 얘기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재판부는 그걸 또 잘 받아줘요. 정말 속 뒤집어집니다.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망했던 그 순간 언제든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범죄 유형의 특징이다. 동의하시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했죠. 그때만 없었죠. 아, 공동정범이네. 같은 놈이네. 공동정범이니까 똑같이 너도 처벌받아라. 살인죄로.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양육을 하고 키우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계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왔는데 어느 그 순간 쓱 발을 빼는 거죠.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니요. 보호받아야 했고요. 살 수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친부 친모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고 똑같이 행동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한쪽에만 살인죄를 묻는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메시지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제보자에게 친부가 직접 보낸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관성이 아니라 누나의 확실하지도 않은 진술에 일이 커진 거야. 난 당당하니까 홈캠이든 바로 제출했겠지. 그리고 변호사하고 얘기한 부분을 보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지. 제보자께서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보낸 거죠. 사안의 심각성 모르는 것 같은데 증인 요청하면서 이 사람이 정상인지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요약 내역을 바라는 건 당연한 거야. 생각하고 진술 써야지. 우리 가정 파탄에 일조한 건 맞거든. 제보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 파탄 난 거야. 그리고 계속 보냅니다. 걸고 넘어지는 건 검찰이다. 제발 좀 알아보고 좀 생각하고. 그리고 왜 누나가 진술에 난리가 아니라 누나의 확실하지도 않은 진술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변호사야? 검사야? 그 사람도 똑똑해? 아니잖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거에 오히려 난 떳떳하니까 홈캠이든 자진 제출한 거야. 뭘로 신고할래? 내가 누나를 고소해도 모자를 판국에. 친부가 보냈던 내용. 좀 알고 짓거려라. 어린애도 아니고 일관성 같은 말 하지마. 다 듣고 말하는 거니까. 꼭 이런 사건의 가해자 혹은 가해자 편을 드는 사람들은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왜 하냐고요? 저도요. 이런 사건들 그동안 많이 했었죠. 띄워놓고 나면 항의가 엄청 옵니다. 고소도 당하고요. 늘 무기를 삼습니다. 니네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 니네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니네가 판사야 검사야? 니네가 이 가정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떠들어? 걔만 잘못된 것 같아? 쟤도 잘못한 거야. 왜 쟤만 감싸고 돌아? 다 모르잖아. 왜 저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해요.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늘 나오는 뻔한 레파토리의 협박 문자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 단단해. 나 떳떳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왜 그래? 왜 이를 키워? 상대방으로 하여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얘기를 잘못한 건가? 그런 건가? 진술 못하게 하려고요.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친부.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그렇게 썼죠. 진짜 당당할까요? 그럼 왜 당당할까요? 자기는 홈캠도 냈대요. 지금도 말을 바꾸며 최저 형량만 받으려고 하는 그 뻔뻔한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어떠한 아이들 장면도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CCTV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었죠. 10월 22일 오후 12시 30분경 119에 친모가 직접 신고 전화를 합니다. 익사사고였습니다. 말로는요. 대변을 싸서 씻기려고 욕조에 잠깐 넣어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 당시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요. 상태를 보자마자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처럼 보였고요. 위험한 상태처럼 보였고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봤지만 큰 병원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수에서 광주 전남대병원 응급실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친모는 같이 가질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신고요. 구조사가 눈으로 봐도요.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운동 같은 거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한 또 일주일 뒤에 운동하다가 부딪혔습니다. 멍이 들었어요. 멍 색깔 다르죠? 네.
멍자국이 되게 많았습니다. 몸 전체, 특히 얼굴, 머리 부위요. 근데 그 멍 색깔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멍 색깔이 다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단순한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많다라는 것, 보호자가 얘기한 것과 뭔가 내용이 다르죠. 경찰에 신고했던 거죠. 해서 병원에 동행했던 건 지자체였습니다. 친모는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죠. 상급기관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당시 내용들을 보면 매우 처참합니다. 갈비뼈가 23군데의 골절,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복부에 약 500cc의 혈액이 있었다. 500cc 말이 안 되거든요. 4개월인데 500cc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타액까지 전부 합쳐진 겁니다. 혈액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체액까지 전부 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요. 아니면 진짜 익사를 시키려고 가장을 하려고 했던가. 말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끔찍한 행동을 많이 저질렀다라는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결국 2번의 수술 끝에 나흘 만에 하늘의 천사가 됐습니다.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유였죠. 친모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토를 냈다. 근데 씻기는 과정에 대변을 봤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졌다. 자기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다. 방치했다. 잘못했다. 체포됐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요. 근데 멍 같은 게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꺼내서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우리 알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멍 색깔 다르다고요. 단번에 생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과연 친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친부는 당시 집에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 그 행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친부는 갑자기 경찰한테 요상한 자료를 하나 내밉니다. 아, 뇌출혈이요? 그거 8일 전쯤에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짧은 홈캠 영상 하나 자기가 갖고 온 걸 쑥 줍니다. 이거에 대해 제보자분께서 할 말이 있다고 저희는 전해주셨습니다. 8일 전쯤에 침대 낙상이 있었다. 뇌출혈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죠. 당시 친부가 병원에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제보자가 노발대발했다고요. 왜 안 데려갔냐? 데려갔다.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잘 움직이네요? 하고 돌려보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이게 친부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이없죠? 어떤 병원이 그렇게 하죠? 아이가 낙상해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걸 듣고서 찍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손가락 잘 움직이니까 괜찮네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한 가지죠. 그냥 살짝 부딪혔어요 라고 짤막하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병원 자체를 안 갔거나. 이때부터였을까요? 친모도 진술을 변경합니다. 갑자기요. 자기가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육아. 잠깐 멍 때렸어요. 그러다가 익사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이거 2개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의는 없다. 다 우연히 발생한 거다. 고의성을 제외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 얘기한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났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홈캠을 제출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찰은 한 가지를 안 겁니다. 집에 홈캠이 있다. 홈캠을 싹 압수해서 전부 포렌식을 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총 11일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포렌식으로 11일치 첫 스타트 영상부터 끔찍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늘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 당일의 영상도 확보가 됐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혹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분노한다라고 하시면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있습니다. 저는 방송 준비 때문에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요. 둔탁한 소리가 나고요.
저는 아이에게서 울음소리 말고 비명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4개월짜리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라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입니다. 얘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아이가 점차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가 안 났죠. 친모는 야,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12시 3분경에 이걸 알아차려요. 근데 12시 30분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신고했죠? 익사요. 마치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익사를 강제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죠. 자기가 둔탁한 소리들이 났는데 그대로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 꾸며야 되겠다. 마치 익사인 양. 만약에 그 짓거리를 한 거면 아직 살아있는 애한테 또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의혹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은 홈캠에 대한 부분으로 끔찍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제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동물한테도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인형한테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못할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대상에게도 이런 짓 못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할 정도로 다원이를 대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당하다, 떳떳하다라고 얘기했던 친부, 멍 때렸다라고 얘기하던 친모. 검찰이 이 홈캠 영상을 증거로 들이밀자 그때 말을 싹 바꿉니다. 때린 건 인정한다. 욕조에 넣어놓은 건 인정한다. 근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친모의 입장입니다. 증거가 나오니까 말 싹 바꾸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아주 지겨 죽겠습니다. 그 다음 친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계속 했다고요? 나 몰랐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러다가 홈캠 영상을 증거자료로 딱 내밀자 그제서야 왜 같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학대인 줄 몰랐어요. 아니 이 정도는 다 키우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치죠? 자기는 아예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같이 있는 증거자료들을 갖다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싹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지 살려고요. 그리고 친부는 사건 당일의 행적도 하나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밤 10시경 좀 이상한 곳에 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더 샀죠. 심지어는요, 다원이가 사망하고 부검이 있었던 날입니다. 10월 28일 날. 그때 당시엔 그 응급구조사 있죠. 전화를 걸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언론사도 똑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죠. 근데 저희는 한 가지 좀 특이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친부씨, 다음날 친모 면회 가기 전에 집에 혼자 안 있었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당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와이프 구속되고 다음날 보러 가기 전에 집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뭔 상황인지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 면회를 가려고 같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요 프린트를 합니다. 다원이 사진을 덕지덕지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막 붙이고요. 만들지도 않았던 앨범들을 만듭니다. 마치 뭐 한 것처럼요. 아끼고 사랑하고 화목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계속 홈캠 CCTV를 돌려봅니다. 계속. 뭘 지웠는지 뭘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친부의 당일 행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다원이가 그렇게 된 날
그날 아침에도 친모와 친부는 언성을 높여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친부가 나가자 친모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또 저지른 거죠. 친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싸우면 다온이에게 화풀이 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미치죠. 정말로. 자, 그렇게 친모는 학응 살인죄, 그리고 친부는 방임 및 유기, 그리고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3월 26일 기점으로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찰이 형량 몇 년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이 둘은 최후 진술하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자, 지금까지요.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친모 거짓말 많이 했죠. 친모는 지속적으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말을 바꿉니다. 마치 익사했냐. 거짓말이죠. 지금도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살인죄만큼은 빠져나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친부는요? 헉? 그게 죄가 돼요? 남들도 다 아니까 그런 줄 알았죠. 라고 얘기하며 지금 뭐하고 있죠? 방임이요. 방임 및 유기 혐의로 형량 최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아예 다르거든요. 살해죄로 들어가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이것도 열받아요. 살인죄인데 왜 최하가 7년부터 시작이죠? 아니, 다같이 고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분 삼아가지고 살인죄를 만들어놨더니 최저 형량을 7년부터 스타트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럼 치사랑 뭐가 달라요 이게? 정말 형량 이상하게 잡아놨어요. 왜 그런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친부가 지금 잡고 있는 방임 및 유기건 있죠? 이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언론 안 타잖아요? 벌금형 나와요. 대부분 다 벌금형입니다. 만약에 언론 탔죠? 징역형 나올 수도 있고요. 나와봐야 뭐 한 2년 나올까? 아니면요?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요. 왜? 첫째 키워야 된다고.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방임 및 유기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물건을 직접 훔치는 행위를 했죠. 그리고 밖에서 이 사람과의 지인이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둘은 공범입니까? 아닙니까? 공범이죠. 공범입니다. 왜요? 망을 보내도 이 범행을 하는데 오늘 도움을 주고 일조를 했던 거잖아요. 보고 있었던 거고. 망을 봤으니까 범행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도움을 줬고 이렇게 돼 있죠. 끔찍한 폭행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엔 누가 있었죠? 둘 다요. 알고 있었죠. 이런 끔찍한 폭행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언젠간 무슨 결과가 온다는 건 사람 새끼면 다 압니다. 인간이라면. 그런데 다온이가 문제가 생기는 그 날 얘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죄 그리고 친부에겐 방임 및 유기죄,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방임 및 유기는요, 얘네 둘 다한테 깔려있는 아주 기본적인 죄명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요. 다온이가 살았다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 둘 다 똑같이 저질렀죠. 범행을 저질렀고 알고 있었고 무시했고 단 그때만 잠깐 현장을 이탈했던 것. 그럼 뭐가 돼야 되죠? 공범이요. 공동정범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조금 구했습니다. 남원호 변호사님이 좀 바쁘신데 이 부분에 대해 새로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도 없다. 현행 대한민국 법상에서도 가능하다. 대신 이 부분은 처음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 검찰 측에서 잘 준비해서 공소사실에 두 가지를 걸 수 있어요. 이제 뭐 예비적인 거랑 꼭 주도적인 거 하나씩 걸어서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똑같이 공범으로서 살인죄.
예비적인 부분은 치사죄 이렇게 걸 수 있거든요. 재판부에게 판단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마치 이은혜처럼 직접적으로 가하진 않았더라도 사망했을 걸 인지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 친부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폭행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신고하죠. 구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막아야 되잖아요. 안 막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냅두면 뭐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지한다고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의 결말이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막 지속적인 폭행을 해요. 그러다가 애한테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병원 데려갈 것 같으세요? 안 데려갑니다. 얘네 잡히면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왜 병원 안 데려갔어요? 아, 그때 데려가면 우리가 함께 들킬 것 같아서요. 병원 데려가서 멍 있으면 바로 신고하거든요. 안 데려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를 또 화낸다고 또 그래요. 점점 데미지는 누적되겠죠. 그러다 끔찍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몰랐다고요? 모를 수 없습니다. 헤든이라는 가명의 다온이가 그 중간 사이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공격을 당했잖아요. 뭔가 상태가 하나 안 좋거나 무언가 조금 뭐가 안 좋아 보였던 적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병원이요? 안 데려가죠. 8일 전에 뇌출혈 때문에 병원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못 데려갈걸요? 지들이 그동안 저질러 놓은 게 있어서. 그거 갔다가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기들 신고될 거니까. 이건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던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정 내에 발생한 이런 끔찍한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 법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형량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죄명을 저렇게 붙이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보자분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현재 탄원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운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사건에 대한 탄원서도 같이 모집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무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법조에 계신 분들에게는 다 여쭤봤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해볼 수 있는 건 근데 시도를 해봐야죠. 애초부터 안 된다라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시도해보고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도 하고 그런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나눠봤고 특히 부작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분명히 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해주실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형량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가? 제가 왜 이런 걸 느끼냐면요. 살인죄 최저형량 7년부터 스타트한다 그랬죠. 치사랑 별로 다를 거 없거든요. 그 형량이 되게 낮게 나와요. 지금 살인죄로 처벌을 해도 죽인 건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발적 살인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7년부터 스타트를 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너무 황당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뭐 남원호 변호사님도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원호 변호사님이 변호인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참 이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피해자 측 변호사를 선임할 때 대부분 유가족이 하잖아요. 다운이는 유가족이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유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상 피해자에게, 아이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는 게, 국선으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게 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태를 확인해봤어요. 안 붙여주던데요. 안 붙여줘요. 아예. 근데 오늘 붙었어요. 오늘 3월 13일 오늘 날짜에 변호사가 붙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스타트부터 붙은 게 아니고요. 이제서야 붙었어요. 이거 왜 붙어요 지금? 이제 결심인데? 변호사가 뭐래요 이제? 붙었어요. 그게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재판부 재량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 했을까요? 언론이 난리가 나서요.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같이 목소리를 내줘서요. 이러네? 하고 붙여준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했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다른 사건들 검토해봤거든요. 안 붙여놨어요. 그 법 왜 만든 거예요? 정말 황당해요. 제가 볼 때 내일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판사님들 대단하시죠. 저 인정합니다. 판사라는 직업, 법을 관장하고 법을 관리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권위 있다고 느끼시는 거 아니죠? 같은 인간입니다. 권위 있고 뭔가 대단하고 뛰어나고 막 이런 걸로 자만하시는 거 아니죠? 가끔 이런 내용들 볼 때마다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지 싶을 때 되게 많아요. 언론에서 막 우와 하고 난리가 나면 형량 막 미친 듯이 때리고, 그거 아닐 땐 조용히 지나가면 막 안 붙여주고 쭉 지나다가 그냥 형량 쭉 하고 끝내버리고, 되게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쟁점 붙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가요. 그렇게 했네. 다 얘기 또 들어봐요. 힘들었군요. 첫째가 있어요.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저 이 사건도 그게 제일 걱정돼요. 첫째요? 난 얘네 둘 밑에서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가 왜 키워야 되는데요? 첫째가 살인마의 손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제발 그런 부분으로서 감경 사유가 들어가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제발 일관되게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살인죄라며 신상공개 왜 안 하세요? 살인죄 포함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신상공개 하기로 되어 있잖아. 왜 안 하죠? 피해자가 친자라서? 동의하지 않아서?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저희도 너무 늦게 제보를 받았고, 그리고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변호사도 선임이 돼버렸고 너무 늦게. 그래서 남원호 변호사님이 지금 뭐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어찌되었든 남원호 변호사님께서 필요하면 지금 좀 많이 바쁘시긴 한데 의견서 작성해서 주시겠다라고 아직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진짜 거의 잠 못 주무시고 계신데, 저도 어쨌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끝까지 연락을 하고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여러분들께 같이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친부는 죽음에 자유로울까? 방임과 유기만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입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